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주요 가톨릭 소식을 알아보고 정보를 나누는 가톨릭 평가소.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과 가톨릭 신문이 연이어서 휴관을 한 데다 가톨릭 평가소 운영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격리를 해야 하는 바람에 3주간을 쉬게 됐습니다. 긴 휴가를 보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더 알찬 진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신문이 전하는 이번 주 주요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가톨릭 신자들의 세계축제인 2022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16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30여 개 나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주거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 집중탐구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47만 가구 100만 명을 넘어서서 이들에 대한 교회 사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취약계층과 무료급식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밥상을 위한 나눔이 절실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9월 순교자 성호를 맞아 8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순례길을 걷고 기부하는 다양한 9월의 동행 행사를 마련합니다. 지난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최근 민주진영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국내 최고령 주교로 제7대 광주대교구장을 지낸 윤공희 대주교의 백수 감사 미사가 8월 27일 오후 2시 광주 염주동 성당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한국주교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됩니다. 대구대교구가 6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청소년과 여성의 자립에 큰 공헌을 한 영국인 양수산나 여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기념 공간은 개신교 목사가 개정한 200여 평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나 바티칸과 세계를 뒤흔든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과 그 뒤를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가 국내 무대에서 연극으로 펼쳐집니다.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연극 두 교황입니다. 이번에는 집중탐구 순서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이지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기만 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들이지요.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지만 이번에도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과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사당동의 반지하 건물 주인은 반지하 거주를 허가해 놓고 하수시설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반지하 주거 역사를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반지하 거주는 50여 년 전인 1970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만들도록 했는데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값싼 지하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4년 건축법이 개정돼서 지하층의 요건이 완화되고 1980년대 후반에는 다세대 가구 건물에도 반지하를 허용하면서 더 많은 반지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반지하는 도시로 올라오는 근로자나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머물 수 있는 값싼 주거 공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지하 주거민들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염이 내리쬐면 그 피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발표된 인구 총주택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전국의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모두 32만 7천 가구로 그중 서울 20만 1천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31만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하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폭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주민들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거주민들의 주권은 늘 부수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이 주택정비 사업이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지하 거주민들은 대부분이 노년층과 1인 가구들인 저소득층인데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이들이 많아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관계망이 형성된 지역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지하 주거민들을 위한 대책이 단순한 주택정비 사업이 아니라 주거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가르침을 잠시 살펴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은 이렇게 밝힙니다. 공권력은 주거 빈곤층을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여겨야 하며 합당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현지 민족이나 지역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사목헌장 66항입니다. 지하에서 지상까지는 몇 계단만 오르면 되지요.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한 계단도 내딛지 못하고 지하에 묻혀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무관심 속에 잊힌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